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세진 사주TV입니다. 사주학적 측면에서 재물운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고서인 적천수에서는 재물 기운의 대문 통과 여부로 재물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했지요. 즉, 재성으로 빈부를 본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재성이 좋은 구조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성이 왕하거나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한 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는 재성이 왕해도 빈궁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유한 판단은 우선 재성의 여부를 살펴본 다음에 재성의 조합이 일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십성 중에서 재물과 관련된 것은 식상과 재성이고, 이 두 십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또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생재 구조라면 가장 좋은 재물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식상생재 사주가 재물운 좋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식신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의미하죠. 식신이 힘이 있다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넉넉한 환경에서 태어나 의식주에 어려움 없이 성장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식신이 약한 상태에서 강한 힘을 가진 편인과 동조하거나 이웃하는 경우라면 도시, 즉 밥그릇을 뒤엎는다고 해서 식신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됩니다. 여기에 식신과 편인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동행할 경우는 오히려 독자적인 재능으로 재물을 모으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재물운을 논할 때 식신과 상관은 다음과 같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식신은 안정적이라면 상관은 모험적이라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식신은 안정적인 의식주를 의미하고, 상관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의식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식신은 자기만 즐거우면 되고 약자에게는 관심이 없지요. 반면에 상관은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롭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 고민합니다. 셋째, 식신은 주어진 재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서 재물을 얻는다기보다는 부모나 가족, 공동체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지만, 반면에 상관은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일군 재물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들에게 상관이 많습니다. 상관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조건 흉신으로 해석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상관이 정관을 극함으로 해서 유리하고 순조로운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약한 원국에서 정관이 왕성하면 일간과 비견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악한 기운이 되는데요. 이때 정관을 제압할 수 있는 기운이 상관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재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제의 재물운을 파악할 때에는 먼저 식상생재 여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겁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지요.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십성인데요. 비겁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재성의 기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제는 남자에게 재물이면서 아내이죠. 정제와 비견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는 육친상으로 아내에 해당하는데요. 비견은 정제를 극하기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도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비견과 정제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 정제는 활성화되지만, 겁제와 정제의 관계는 약간은 다르게 봐야 하지요. 정제는 음양이 같으므로 정제를 극함으로 해서 안정된 재물을 위협하게 됩니다. 강력한 겁제로 인해 극당하는 정제는 남들보다 어렵게 정제를 얻고, 그마저도 엉뚱한 것에 지출이 많아지는데요. 하지만 신약한 경우에는 재성에 비해 비견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겁재가 비견의 힘을 보강해 준다면 정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제와 비견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편제는 남자에게 활동적인 아내이며 남녀 모두에게 아버지에 해당하지요. 비견과 편제가 균형을 이루면 생각지 못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비견도 강하고 편재도 강하다면 호탕함과 풍류를 좋아하고 큰 재물을 벌어들이면서 쓰는 것도 잘합니다. 비견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 편재와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는 재물이 마르고 편협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데요. 이렇게 비겁이 강해 편재를 극할 때는 비견의 힘을 유통시켜 편재의 힘을 실어주는 식상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원국 내에 식상이 없다면 식상우를 기다리거나 또 경제적인 활동기에 식상 대운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식상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인의 오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식상의 기운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고 비겁의 힘을 유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편관이죠. 이때 너무 강한 힘을 가진 편관은 편재의 힘을 과도하게 빼앗기 때문에 안 되고, 적절한 힘을 가진 편관이 비견을 제지함으로 해서 편재를 살아나게 해야 하는데요. 편재는 먼저 식신이 생재돼야 하고 편관이 비견을 겁제함으로 해서 힘을 받게 되겠지만, 비견의 힘이 약한데 편재의 힘이 너무 강하다면 좋지 않은 결말을 맺기도 하고 남을 속여 재물을 취하기도 합니다. 재성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상관과 비겁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원국 전체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의 핵심은 비겁과 재성의 균형에 따라 결정되지요. 용의신인 재성이 강할 때 신강해야 재성이 제대로 된 용신이 되는데요. 그 재성이 원국 내에서 생조된 자리에 있을 때 재물운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재성이 무정한 자리에 있거나 지장간에 있을 때가 더 많지요. 편재가 시천간에 있으면서 용신인 재성이 강할 때, 또 편재가 시천간에 하나만 있고 식신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큰 부자가 되는 기운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물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명조는 신월에 태어난 갑인일주 남명인데요. 병진대운에 일어나는 일을 추론해 봅니다. 병진대운은 병화 식신과 진토 편재운이 들어오지요. 새로운 경제활동 운이 들어와 사회활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일에 참여해 볼 수도 있고 직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재 욕심으로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는 갑일간이 편재 진토를 체감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재라도 진토와 술토는 다르게 체감을 하고 천간의 무토, 기토도 체감하는 강도가 전혀 다르지요. 해서 병화 식신을 따라가는 일보다는 직장 변화운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원국에 재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에서 재성이 들어왔을 때 큰돈 벌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돈뿐만 아니라 배우자 운도 떨어지므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운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